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0세부터 17세 사이 아동 인구가 9년 전인 2014년 대비 210만 명, 비율로는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8%에서 지난해에는 13.8%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 근해에서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된 새끼 돌고래의 꼬리 부분에 걸려있던 낚싯줄 2.5m를 구조단이 제거했습니다. 돌고래를 포획하는 대신 직접 접근해서 장대로 낚싯줄을 끊어준 건데 몸통에 파고드는 낚싯줄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 매출 비중이 커져서 백화점 매출과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있었던 보잉사가 미 연방항공청에 지난해 제출했던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 사고의 원인으로 조립 과정 중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올해는 7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인구는 707만 7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230만 5천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18%에서 13.8%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 가까이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합계 출산율 역시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는 아동 인구가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소아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는 지난 2014년 2,543명에서 지난해에는 1,933명으로 24%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줄어든 필수 과목 전공의 가운데 90% 가까이는 소아과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지난 2014년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올해부터 매달 수련 보조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소아과 확보율은 26%에 그쳤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보잉사가 미국 의회 압박 속에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났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신형 기종의 인증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말 맥스7 기종이 엔진 과열과 결빙 방지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항공청에 요청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5월까지 안전기준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철회 결정은 최근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에 따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5일 170여 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의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았고 데이브 캘훈 CEO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보잉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I know you guys love this company like I love this company. 이런 가운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정보출연연구기관 22곳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아 해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며 앞으로는 인력과 예산이 핵심 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지정 해제를 통해 우수 연구자를 영입하고 출연연 간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낚싯줄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제주 근해의 남방큰 돌고래 종다리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종다리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틀간의 작업을 통해서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은 끊어냈지만 몸통을 파고드는 낚싯줄은 아직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기 위해 작은 배가 접근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돌고래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쉽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제거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종다리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종다리는 지난해 11월 주둥이 오른쪽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고 몸통과 꼬리에 낚싯줄이 감긴 채 목격됐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은 구조작업 첫날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 2.5m가량을 제거했는데 종다리 발견 석 달 만입니다. 몸통을 감고 있는 낚싯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영을 할 때마다 살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단은 돌고래와 구조인력 모두가 다칠 수 있는 포획 대신 장대를 이용해 낚싯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그 낚싯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이제 장대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에 낚싯줄을 끊어주는 것, 이거의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종다리는 꼬리에 묶인 낚싯줄 제거 이후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등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운동성이 훨씬 더 생긴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엄마랑 붙는 시간이 조금 덜했다면 지금은 엄마랑 같이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바다 날씨가 나빠 구조단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낚싯줄 제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조단은 종다리 몸통에 감긴 낚싯줄을 제거한 뒤 관찰을 통해 낚싯바늘 제거에 나설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 부문의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나 성장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요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겁니다. 소비자들이 최근 몇 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았었는데요. 작년 한 해의 경우는 다시 이제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온라인 쇼핑이 낯설었던 노년층도 새벽 배송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 매출 비중이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인 가구는 도심의 교통 편리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주 공간도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단순히 쇼핑만이 아닌 소비자들이 여유롭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잇따라 거치며 소비 변화 흐름이 더욱 빨라진 가운데 생존을 위한 유통업계의 전략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만나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코뿔소의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인 북부 흰 코뿔소 종의 복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 아프리카 흰 코뿔소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현재 멸종 위기에 놓인 코뿔소 종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현재 생존해 있는 코뿔소 종이 모두 5종입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에 사는 종이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 이렇게 두 가지고요. 흰 코뿔소 종은 다시 2개의 하위 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북부 흰 코뿔소와 남아프리카 쪽에 사는 남부 흰 코뿔소입니다. 앞서서 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바로 이 북부 흰 코뿔소이고요. 남부 흰 코뿔소 역시 과거에는 개체수가 20마리까지 줄어서 멸종 위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꾸준한 이 보호 운동 끝에 지금은 2만 마리 가까이가 살고 있습니다. 흰 코뿔소라고 하면 흔히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흰 코뿔소는 밝은 회색이나 어두운 회색 또는 뭐 갈색을 띠고 있고요. 원래의 어원인 이 넓은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베드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철자를 흰색이라는 화이트로 잘못 번역하면서 흰 코뿔소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 코뿔소의 넓은이라는 뜻의 베드가 쓰인 이유는 이 종이 턱 그러니까 하관 쪽이 검은 코뿔소보다 넓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고로 검은 코뿔소도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요. 흰 코뿔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색깔이 더 짙어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뒤에 코뿔소 사진 보고 하얀색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흰 코뿔소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역된 거였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멸종 위기종 코뿔소가 북부 흰 코뿔소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일까요? 이 북부 흰 코뿔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2,000마리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면서 1970년대에는 5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됐고요. 이후에 2018년에 아프리카 대륙에 살아남은 북부 흰 코뿔소가 단 3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수컷은 수단이라는 코뿔소 한 마리였고 이 나머지는 암컷으로 수단의 딸인 나진과 손녀인 파투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수단마저 죽으면서 북부 흰 코뿔소는 더 이상 자연에서는 번식을 할 수 없는 기능적 멸종 상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개체수가 너무 줄어서 더는 생태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번식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당시 수단은 45살로 고령이었는데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코뿔소는 40살이 넘으면 자연 생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새끼는 낳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의사들은 수단이 고령인데다가 이 피부 상처로 인한 감염과 근육 부상 등으로 크게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이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안락사시키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2,000마리 넘게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2마리만 남게 됐다니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기능적 멸종 상태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북부인 코뿔소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이 과학자들은 수단이 죽기 전부터 수컷 4마리에게서 정자를 채취해서 보관을 해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공 수정을 시도를 하는 건데요. 암컷의 배란을 유도한 뒤에 수컷에서 채취한 정자를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남부 흰 코뿔소를 상대로 인공 수정이 시도가 됐었는데 그 결과로 이 3마리의 순종 남부 흰 코뿔소가 탄생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흰 코뿔소에게는 이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북부 흰 코뿔소는 암컷 단 2마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엄마인 나지는 이미 나이와 건강상의 문제로 복원 프로젝트에서 은퇴를 했고요. 그렇다고 유일하게 남은 파투에게 섣불리 인공수정을 실험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생물학적 시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개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북부 흰 코뿔소를 살릴 길은 체외 수정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한 방법도 체외 수정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코뿔소 체외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체외 수정은 쉽게 말해서 수정란을 분화시켜서 직접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 건데요. 난자와 정자를 얻어서 수정란을 만든 뒤에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키우는 것처럼 이 밖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돕는 그런 물질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충분히 분화한 상태의 수정란인 배아를 이 암컷에게 착상을 시켜서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와 같은 대형 동물은 이런 체외 수정이 또 쉽지가 않은데 생식기관이 몸속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침을 넣어서 난자를 얻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또 이 수정란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북부 흰 코뿔소의 경우는 멸종 직전이라는 점이 또 이런 체외 수정을 더 어렵게 하는데 이 북부 흰 코뿔소의 경우 암컷의 이식은 못했지만 사실 체외 수정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이 앞서서 이 수컷과 암컷 코뿔소에서 채취한 이 정자와 난자를 이용을 해서 인공배아 30개를 지금 만들어서 냉동을 보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배아를 이식했다가 만약에 임신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새로운 배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도한 것이 이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흰 코뿔소를 이용한 체외 수정입니다. 이 남부 흰 코뿔소는 북부 흰 코뿔소와 유전적으로 아주 비슷하면서 개체 수도 많은데요. 이 연구팀이 남부 흰 코뿔소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배아를 약 13번의 시도 끝에 이 대리모인 남부 흰 코뿔소 쿠라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쿠라는 한 70여일 정도 임신 상태로 무사히 지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흙 속에 사는 세균에 감염돼서 최근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쿠라의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뱃속에 6.5cm 정도의 새끼 코뿔소가 자라고 있었고요. 만일 어미가 살았다면 95%의 확률로 무사히 살아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연구팀이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비극으로 끝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이 코뿔소의 체외 수정 이식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가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멸종 직전인 북부 흰 코뿔소를 어떻게 살리는 거냐 그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연구팀은 이번에 배아 이식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북부 흰 코뿔소를 이용해서 이제는 직접 실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북부 흰 코뿔소의 배아 30개가 냉동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암컷은 1마리고 그나마도 이 나이가 좀 있고 위험도가 있는 편이라 임신에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부 흰 코뿔소를 대리모로 할 예정입니다. 두 종이 유전적으로 크게 비슷해서 사실상 성공 가능성은 아주 크다 이렇게 연구팀은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 흰 코뿔소 새끼가 무사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 자연 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이 보존하고 있는 배아가 한두 마리에서 채취한 정자와 난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미 폐사한 다른 북부 흰 코뿔소의 피부 같은 곳에서 추출을 한 줄기세포로 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걸음을 뗀 만큼 북부 흰 코뿔소 복원에는 앞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 북부 흰 코뿔소에 대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곤충이 가로등과 같은 불빛으로 몰려드는 건 인공조명이 곤충의 감각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공동 연구팀은 다양한 빛 환경에서 나방과 잠자리 등의 비행 모습을 고속 적외선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태양이나 달빛 등 자연 광원에서는 곤충이 등을 광원으로 향하면서 비행 경로를 수정해 안정적으로 날아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공 조명에서는 대부분 곤충이 등을 광원의 직각으로 비행했다며 이로 인해서 광원 주위를 회전하거나 뒤집혀 비행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 조명은 곤충이 비행 경로를 계속 수정하도록 해서 현기증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더 커지도록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BS 최영기 센터장 연구팀은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1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항원성 돌기에 변이가 발생해 인체 감염력과 병원성이 모두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변이 바이러스가 조류세포에서는 기존 H5N1 수준의 증식성과 병원성을 보였지만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에서는 기존과 달리 독감 수준의 증식성과 병원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중국 등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정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실제 피부처럼 다양한 촉각을 느끼고 상처 치유도 가능한 대면적 로봇 피부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근해에서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된 새끼 돌고래 소식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은 비단 이런 돌고래뿐만이 아닙니다. 폐그물에 목이 걸린 물개, 또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바다 거북까지 수많은 해양 동물들이 바다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하나라도 더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